한국군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인 PKO에 참여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1993년 상록수 부대의 소말리아 파병으로 시작된 국군 해외 파병은 그동안 PKO를 넘어 다국적군 파견과 국방교류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범위를 넓히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PKO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최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모든 유형의 해외 파견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군 해외 파견 활동 참여법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해외 파견 장병들을 배려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부에 정책 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파견이나 기간 연장 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첫 PKO인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 파견을 이끈 주역으로서 해외 파병 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오늘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송영근 의원을 만나 그 내용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세계 분쟁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국군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PKO라고 하죠. 우리 군이 PKO에 참여한 지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해외 파병 활동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 의원님은 그 군에서 기무사령관까지 역임을 하셨네요. 안보 예. 전문가신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PKO 우리가 처음 그 PKO 참여한 게 그 93년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대 파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20주년을 맞아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20주년을 맞은 PKO 활동의 성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처음에 네. 이 PKO 활동을 시작했을 때 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92년도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 예. 이제 92년 말에 네. 우리 한국도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네.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유엔의 설문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예. 그 설문에 대한 유엔의 그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가장 주된 쟁점은 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다가 우리 병사들이 예.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예. 예. 이게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겁부터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을 해서 93년 말에 네. 정부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도 유엔의 PKO에 참여할 수 있다 예. 하니까 이제 곧바로 한 달 후에 예. 소말리아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예.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또 당연히 논란이 벌어졌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극복을 해서 이제 상록수 부대를 네. 파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예.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PKO 이거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예. 또는 레오간의 천사다 예. 하는 등 그 국제적인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예. 제가 보기엔 뭐 이 시점에서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예.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예. PKO의 선진국으로 예. 우리가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주 자부심을 예. 느껴봅니다. 아주 황무지에서 네. 옥토를 갖고 낸 네. 그런 기분입니다. 굉장히 그 들으면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소식이잖아요. 예. 저는 그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 국군이 특별히 다른 나라도 이제 PKO에 참여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예. 특별히 왜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찬사를 받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그 장병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밖에 나가면 참 열심히 잘합니다. 예. 우리 장병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네. 책임감 있게 네. 모든 걸 처리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부여된 임무를 네. 가장 잘 수행을 했다 예. 하는 그 이제 그 주위의 관련국들의 네. 어떤 그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 그 한민족이 정이 많잖아요. 네.
정이 많으니까 아, 네. 가서 주변의 그 주민들과 잘 호흡을 맞추고 네. 이른바 그 민사작전 예. 이거를 막 다른 나라에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잘 해냈기 때문에 네. 막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무기가 아주 아, 예. 유효했군요. 예, 예.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말리아 파병 때 굉장히 이제 베트남 이후에 이제 처음 예. 꽤 한 20년 넘게 예. 공백기를 거쳐서 처음 파견하는 거였는데 예.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인상적이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예, 네. 그 저희는 뭐 그때 갈 때 네. 뭐 PKO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PKO의 현장의 리얼리티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뭐 이런 거 거의 그 없는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예. 이제 이 파병을 했는데 네. 처음에 소말리아에 파병을 했을 때에는 가장 보내기 쉬운 의료 지원단을 보내려고 네. 생각을 하고 예, 예. 그 국무회의에서 네, 네. 의료 지원단 약 한 140여 명 규모의 의료 지원단을 보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 처음 나가는 건데 그래도 현지에 가서 네. 그 사정을 좀 알아보고 이걸 보내야지. 예, 예. 그것도 안 하고 보낼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외무부에서 예. 이제 소말리아에 현지 정찰을 나갔는데 현지 정찰을 나가서 보니까 미국하고 스웨덴의 의료지원단이 나와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의료지원단하고는 예. 상대가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의료지원단을 보내왔어요. 그냥 예. 거기는 예. 그 척척척척 결합만 하면은 대대급의 네. 그 의무대가 되는 네. 그리고 아주 정밀한 의무 장비가 들어오서 텐트 속에서 에어컨이 들어오는 예.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희는 솔직히 좀 얘기지만 24인용 텐트 치고선 가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막사 하나 보내려고 했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뭐 모래바람이 그렇게 불어오는데 그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쪽에 이제 유노섬 완이라고 현지 사람과 있었는데 네, 네. 그쪽에서도 의료지원단은 충분하니까 예. 좀 가능한 한 한국이 잘하는 공병부대를 좀 보내달라. 네.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 돌아오다가 이제 유엔 본부에 가서 다시 협의하니까 유엔 본부에서도 허락만 한다면은 공병부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외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파견 부대를 바꾸자. 네. 그래서 의료지원 부대를 예. 공병부대로 바꾼 그렇군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참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겠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국군의 해외 파병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 송 의원님께서 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 참여법이라는 예. 이게 제정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정법,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을 예. 발의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런 이제 제정법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이제까지는 이제 주로 PKO, 네. 이른바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에 네. 대해서 이제 주로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법은 UN 그 PKO 법이라는 그 법이 제정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대로 했는데 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이라는 이 범위가 네. 다양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입장에서 비전투 임무 위주의 그런 그 고전적인 평화 유지 활동의 네. 범주를 벗어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다국적군이라는 형태의 이제 이런 그 파병 활동이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락전이나 이런데 예. 이거는 이제 미군이나 이런 걸 네.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전투 임무에도 참여하는 네. 막 이런 거로 이제 확산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우리나라 아크 부대를 그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할 때 네. 그때는 이제 그쪽에 아크 부대를 그쪽에 파병 요청에 의해 가지고 네. 그 아랍에미리트에 그 병사들 훈련을 좀 시켜달라 네. 하는 요청이 왔을 때 병사 훈련용으로. 그 병사를 이제 그쪽에 그 부대 네. 훈련을 좀 우리가 네. 하는데 도와달라 네네. 하는 훈련이 왔을 때 이것이 과연 헌법에 규정돼 네. 있는 네.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예예. 하는 시비가 걸렸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가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헌법에 대한 위헌 논란 이거를 좀 불식시키고 그래서 우리 군이 보다 좀 폭넓은 영역에서 이 해외 파병을 함으로써 예.
직접적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 세계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를 하고 예. 나아가서는 우리 군을 해외로 자꾸 이렇게 진출시킴으로써 네. 군이 국제적인 네. 이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길을 네. 좀 더 영역을 네.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제 그 이 법을 제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렇죠. 네. 지금 잠깐 그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군의 이제 해외 파병 유형이 예. 처음에는 이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으로 예.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위에 좀 더 이제 분화가 되고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좀 짚어 주시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쉬운 얘기로 이제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이라는 네.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네. 먼저 예방 외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피스 평화 강제가 있습니다. 네. 유엔 원장 51조에 의해 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평화가 위협을 받을 때 가서 그쪽 상대방의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네. 엔포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기능.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이제 피스 키핑 네. 유지시켜 주는 거. 예. 더 이상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좀 것이 확대된다면은 피스 빌딩 네. 혹은 피스 메이킹. 이제 그것이 분쟁이 어느 정도 종설되면은 예. 그 나라의 건설과 어떤 그 체제의 국가 체제의 확립 여기까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여기까지도 이제 큰 범위에서는 예. 막 국제 평화 유지 활동으로 예.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대부분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피스 키핑 오퍼레이션 네. 현장에서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분야에 네. 이제 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근데- 이후에 그 다국적군에 우리가 합류하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파병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다국적군 파병과 PKO 파병 네. 어떻게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PKO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도 전투 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교전을 위한 파병이 아니군요. 양 교전 당사자의 네. 이제 아토모의 가운데 서가지고 네. 양쪽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 유지 기능이 네. 주고. 예. 그런데 다국적군은 이제까지 없었던 건데 주로 네. 이제 미국이 뭐 쿠웨이트 전이라든지 예. 이라크 전이라든지 예. 아프가니전 이렇게 할 때에 네. 그쪽에 이제 분쟁을 막고 평화 유지를 해 나가고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거기는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해가지고 네. 평화를 유지시키는. 근데 이거는 그 유엔에 가져가는 평화 유지 활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 주도를 많이 했죠. 예. 성격이 다르군요. 예, 성격이 어. 전투 임무를 통해서 그러네요. 네. 그쪽이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네. 그런 임무가 됩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가 국방교류 협력을 위한 파견. 네, 이런 유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설정되지 않아가지고 예. 요번에 이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이 겁니다. 법안에서요. 요 법안에서.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그 해외 파병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야, 국가 이익을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러면 거기에 막 국익이라는 걸 빙자해 가지고 해외 파병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이 장병들을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말이 성립이 되는가? 예. 이런 그 논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견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네. 그 위헌 논란 요거를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내가 국방 교류 협력이라는 예.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왜 교류 협력이라는 거는 여기 가서 절대로 전투 행위는 전쟁 지역에는 파견하지 아니한다. 네. 그다음에 가서 절대로 전투 임무는 수행하지 아니한다. 네. 그런데 그래서 상대방이 요청이 있을 때 가서 그 나라가 요구하는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네. 또는 뭐 군사적인 어떤 지도 네. 뭐 이런 걸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는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쪽에 예. 있는 우리 한국 주민들의 어떤 그 안전을 보호해 줄 수 네.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그 포함을 예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나간 파견된 아크 부대죠. 아크 부대가 그 예. 예다. 예. 이렇게 예로 볼 수 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분류는 좀 생소하실 테고 예. 부대 이름은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이름을 한번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부대가 이제 서희 부대, 제마 부대. 예. 제마 부대는 아마 저기죠. 그 의료고. 의료고. 의료 부대. 예.
그다음에 이라크에 파병된 부대가 자이툰. 예. 이 부대 이런 부대들이 이제 그 다국적군 부대에 다국적이죠. 해당하는 거죠. 예.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도 마찬가지고. 청해 부대는 네. 다국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까? 예, 네. 그것은 그쪽에 그렇군요. 해적을 막기 위한 네. 막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국방 교류 협력이나 이런 그럴 데에 수도 어떤 있겠군요.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거 아니겠는가?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들은 이 부대들만 해도 예. 상당히 수가 돼요. 예. 우리 군이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해외 파병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법안에서 말이죠. 해외 파병되는 장병들을 배려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떤 배려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나요? 네. 해외 파병된 그 사람들의 네. 안전을 위해서 예. 국가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 교육 훈련이라든지 네.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뭐 장비를 갖춰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예.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안심하고 그렇죠.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럼 거기다 필요한 뭐 수당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PKO법으로는 규제하기가 좀 어려운 예. 이런 사항들을 해서 가서 높은 사기를 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 해외 파병을 이유로 해서 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그 부대에 갔다 오게 되면은 예. 우리 군인 같은 경우에는 경력에서 네. 손해를 볼 수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예. 또 그 법안에 보니까 그 국방부에 해외 파견 활동을 위한 그 정책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예.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정책 협의회. 이 PK 업무를 하게 되면 네. 정부에 굉장히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예. 해야 될 것이고 파병에 대한 교섭과 뭐 유엔에 대한 조치는 외교통상부에서 네.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파견을 준비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요번에 이제 특징이 될 건 앞으로 그런 그 국방 교류훈련 협력 파견에는 네. 민간도 좀 많이 참석해서 보내는 게 예. 좋겠다. 예. 그렇죠? 민간 뭐 해외 그 봉사자들도 필요하면 집어넣어주고 예. 경찰이나 예. 뭐 다른 이런 분들도 가서 그런 경험을 쌓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음. 굉장히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의 총괄하는 어떤 네.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어차피 병력을 보내는 국방부가 어차피 그 네. 주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될 국방부에다가 테고. 네. 그런 거 정책 협의회를 아. 만들어서 예. 파견의 효율성을 예.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좋겠다 해서. 예.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예,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뭐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우리 헌법에는 네. 국군을 해외 파병할 때 이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동의를 거쳐서 여태까지 파병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과정이 이제 너무 이 사안이 촉박한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그런 뭐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우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네. 지난번에 뭐 아크 분야 이런 것처럼 과연 예. 이 포병이 타당한가 안 한가 네, 네. 이걸 따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파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으니까 예. 우선 그 시비가 걸리지 않으니까 근거가 법적 근거가 법적 마련이 근거가 마련되니까 음. 그 논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 그 파견할 때에 예. 그 국회에 이제 파견한 다음에 연장 동의안을 계속 1년 단위로 네.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융통성을 두어서 예. 반드시 꼭 1년은 아니라 네. 좀 더 2년이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예. 이렇게 파병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좀 두어서 예, 예. 그런 그 심의나 이런 거를 횟수를 줄이면은 네. 그 파병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네. 해봅니다. 예. 그 우리 군이 그 국군이 그 해외 파병 그런 우리 실적에 대해서 세계에서 칭찬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네. 우리 군의 해외 파병 경험을 좀 전수받고 싶다. 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우리 군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경험을 전수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그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예. 국방부 내에 네.
그저 PKO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국방대학에 예. 이제 PKO 센터에서 그 어떤 각종 뭐 이론, PKO 관련 이론과 네. 파괴라든지 뭐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네. 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예. 막 요거를 좀 더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네. 전파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하면 가서 현지에 가서 직접 가서 교육을 좀 이렇게 예. 시켜주고 올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PKO의 위상이 높아지고 네.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거 PKO 센터에 대해서 그걸 좀 보강할 수 있는 네. 요 대책을 아마 국방부에다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만들면 뭐 이 군 분야에서 또 한류가 예. 아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지금 이 발의된 법 관련해서 입법 공청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뭐 정부나 학계에서 많이 나오셨을 텐데 예. 그때 논의된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요. 예. 이 법안이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될 텐데 그 예.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아크 부대가 나갈 때 이제 그 위헌 논란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냈는데, 네. 그 이제 아직도 일부에서는 네. 그게 그것이 네. 국방 교류 협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결국 예. 뒤집어 얘기하면 국익을 위한 해외 파견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 다 잠재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2차의 세미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이걸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네. 공청회 특징은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일부러.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난상 토론을 오래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감이 형성된 게, 예. 이 법을 제안할 가치가 있다 하는 아. 쪽으로 되게 의견이 맞았습니다. 네. 네. 예, 가치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걸 내서 근데 저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 그 논리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전망을 해봅니다. 아, 뭐 이제 여당 소속이시니까 야당이 그 파병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견지해 왔습니다. 예. 야당의 찬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입장은 어떤가요?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이 되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국군의 해외 파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해외 파견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쎄, 그래서 네.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 예.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커진 국력에 걸맞게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네. 보다 아주 적극적인 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의 국가 위상이 굉장히 높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네. 우리가 PKO에 참여를 안 했었다면 네. 귀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고요. 이 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이 그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군의 해외 파병으로 세계 평화에도 기억하고 또 국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